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턴스 최영석입니다. 기아가 지난주에 EV 데이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2030년 이전까지는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9월 달인가요?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현 상황과 많은 업체들이 뉴스를 통해서 머지않아 또는 당장이라도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할 것이라고 예상을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과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전 세계 배터리 전기차의 이 개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체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나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 관련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 SNS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업체들이 이 SNS 리서치의 데이터를 인용을 하죠. SNS 리서치는 최근에 양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침투율이 매우 낮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 관련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완성차 회사들이 이 배터리 개발에 직접, 다시 말하면 내재화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이 엔진이었다면은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요타를 시작으로 뭐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 스텔란티스, 현대차그룹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내용들을 뭐 요약을 해보면, 일단 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반도체하고 함께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자동차 회사들이 과거에는 배터리와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어쩌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중국처럼요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사실은 내재화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거기다가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 뭐 이야기 나옵니다.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배터리 원자재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결과는 그 배터리 관련 원자재가 결국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제가 한 3년 전인가에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배터리 사용되는 원자재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노동 문제 등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어쨌든 근데 큰 틀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다시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나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했는가 할 정도로 엉뚱한 그런 그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패권 전쟁까지 겹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죠.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원자재가 1,800종 이상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제 여기서 정치 문제가 등장하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죠. 또 실리콘동 6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배터리 원자재 니켈도 중국 기업들이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 채굴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있지만은 그 유통권을 대부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바탕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메르세데스 벤츠는 팩토리 에너지, 미국의 배터리 개발 기업이죠. 팩토리 에너지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이 팩토리 에너지 많은 회사들하고 지금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미 지난달인가요? 그 EQS 프로토타입 테스트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그 모델을 도로에서 테스트 중이다. 상당히 빠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품에 적용된 것으로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팩토리얼의 황화물 기반 고체 제너지 사용하는 소스드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르세데스 벤츠는 2030년 이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 이게 2024년 작년에 발표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넘어갈게 이제 팩토리얼 에너지가 발표한 배터리의 혁신적 성능은 에너지 밀도가 450kWh 킬로미터당 그 주행거리가 기존의 NCM에 비해서 80%가 늘어난다. 무게가 40% 줄고 부피가 33% 준다.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만큼 자동차 중량이 가벼워진다는 얘기고 목표 주행 거리가 1000km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전기차의 주행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가지고 게임 체인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스트라티지 배터도 2021년부터 팩토리 에너지하고 전고체 배터리 이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때 그들이 발표한 것은 2026년까지 시판차에 전고체 배터리 탑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유럽 판매차 70%, 미국에서 승용차 픽업 트럭의 40% 이상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말씀드릴 때 이거 약간 과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도 거기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에서 가장 앞선 행보를 보여왔던 토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로드맵을 잠깐 정리해 보면은 1단계가 기술 개발, 2단계가 파일럿 생산, 3단계가 대량 생산, 양산 연구, 마지막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 양산을 시작한다. 상용화한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전고체 배터리 특허는 토요타가 1331건으로 가장 많고 파나소닉 445개, 역시 일본의 이테메치가 272개 등입니다. 그리고 무라타 제작소, 주전공, 후지필름 등 일본 업체가 6개나 되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엔솔, LG화학, 현대차 등이 4개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혼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당히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전고체 배터리 시연 생산 라인을 공개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었죠. 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양산을 목표로 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2020년대 하반기에 정확히 연도는 발표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가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수율을 맞춰낼 수 있을까?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지금 의문으로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건데 중국 업체들이죠. 중국 업체들은 FAW가 가장 빨리 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CATL은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작년 11월 달에 그 전고체 배터리 샘플 시험 생산 단계 진입했다. 2020년 소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그렇지만 중국 회사들의 이런 그 속도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BYD도 2027년에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구동 전기차 출시할 것이다. 여기도 이제 황화물 기반 전고체 배터리를 소규모 생산하겠다는 건데 FA 그룹, FAW 제일자동차 그룹이죠.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일자동차 그룹은 2014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에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성과를 못 내놓고 있지만 이 세 개 중국 회사들은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구동 전기차 출시한다. 그게 이제 규모는 적지만 어쨌든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이게 이제 이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죠. 저도 그렇게 신뢰를 크게 주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를 전달합니다. 이제 이 중에서 우리 지켜볼 게 시애틀이 배터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허 기술을 많이 냈다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전달 드린 적이 있는데 시애틀은 R&D 인력을 1000명을 늘렸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위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 황화물 기반 기술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이 샘플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 그리고 생산성 검증 단계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맞추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에너지 밀도도 이 기존보다 NCM 배터리보다 40% 높은 500와트 아워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그런 과장된 발표가 구현돼 봐야 한다. 실제 현실에 돼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제 이 중국 업체들이 어떤 그 결과물을 내놓을지 이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제가 다시 그 정리하게 된 배경이 지난주에 기아가 그 EV 대회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빨라도 2030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출시가 어렵다라고 말을 한 그런 단어 때문이죠. 그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고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가 그 노스벨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스벨트가 파산 보호 신청으로 가게 된 배경은 결국은 수율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수율이 노스벨트는 이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2019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의 LG엔솔, 삼성, SK에서 많은 엔지니어들 스카우트에 갔죠. 근데 그들이 대부분 복귀하면서 이제 자리에 뜨다 보니까 그것을 해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스벨트가 결국은 파산 보호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게 그만큼 이 개발도 문제고 개발해서 그 다음에 수율 맞추는 게 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기아는 현대차 그룹은 정확히 말하면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그 시작해 보니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실토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걸 정리해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나누죠. 중국은 2027년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의 BYD, CATL, FAW.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양산차 회사들은 2028년, 30년인데 그 상용화 과정이 쉬울 것이냐, 수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그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토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 현대차그룹, 혼다 이런 완성차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하고 배터리 전문 회사들도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더 그들의 이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다른 데이터가 등장하면은 또다시 영상을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